나의 지값과 나의 R값을 높여야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지값은 뭐냐면, R값은 뭐냐면, 내가 가능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DI가 그렇습니다. DI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실적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DI를 넣겠습니다. 대표님, 연정 씨. 오늘 시장 어떤가요? 아니, 사람 민망하게 만드네. 왜 그렇게 했어?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상황에서 오늘 시장 어떤가요가 말이 되냐고. 자, 여러분, 빰빠라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4,500 돌파를 축하합니다. 자, 이제 뭐,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주식에 진짜 진심이에요. 뭐 제 주변 분들은 다 알지만 저는 제 전화번호나 차번호 다 팔자로 하고요. 그리고 뭐 제 옷들, 가방, 뭐 가전제품 거의 80% 이상이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아니 30년을 주식 투자를 하니까 빨간색이 좋은 게 너무 당연하죠. 주가가 오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도 늘 10년 전, 20년 전 그때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처럼 주식 투자자 마인드로 푹 빠져보세요. 역사적 신고가는 뭐냐면 안 가본 길을 처음 걷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산악회 하다가 겨울에 설산을 아주 우연하게 만났거든요. 그 설산에 반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명하지 않지만 높은 10위 안에 높이 10위 안에 드는 산들이 있거든요. 뭐 개방산, 뭐 가리왕산, 뭐 이런 산들 비롯해서 오대산이나 뭐 등등의 산들 그 설산 마주하려고 그렇게 갔었고요. 그 이유가 좀 아침 일찍 설산을 가면은 내 발자국이 첫 발자국이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그래서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가본 지수 때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도 좋아하고 또 지수의 신고가 영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도파민이라 그러죠. 신고가를 딱 밟았을 때의 도파민이 굉장히 터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난번 3,300 신고가 제발 뚫어라 제발 뚫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 3,300 돌파하면 무슨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기죠. 2달 만에 4,200까지 갔잖아요. 4,200까지 2달 만에 갔잖아요. 3,300에서 4,200이면 거의 20% 오르는 거거든요. 20%가 아니다. 27%, 28% 오르는 거거든요. 2달 만에 갔어. 그 다음, 제가 이제 11월 조정설 맞추고 12월 기간 조정해서 11, 12 기간 조정 2달 끝났잖아요. 그리고 4,200도 돌파만 해라. 돌파만 해라. 신고가 돌파. 근데 올해 지금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신고가 돌파하고도 3일 동안 4,200에서 4,500까지 단숨에 온 거잖아요. 4,500은 사실 우리나라 지수 역사상 처음 이제 돌파한 거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진짜 5,000이 돌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야, 5,000 돌파하면 네 인생이 달라져? 달라지죠, 당연히. 왜? 지수 오르면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수 오르면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지수 올라도 손해나 라고 말을 해도 입버릇처럼 말을 해도 작년에 사실 손해난 분 거의 없습니다. 왜? 작년에 거래소 지수가 70% 올랐거든요. 손해 날 리가 없죠. 아무거나 눈 감고 갖고 있어도 되는데 진짜 상장 폐지되는 개 그지 같은 종목만 안 갖고 있었으면 작년에 이익이 났겠죠. 특히 포트폴리오만 잘 짰다면. 한 종목 갖고 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죠. 안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하지만 포트폴리오 떴다면 평균값으로 70%, 잘 벌면 100%, 더 잘 벌면 200%까지도 작년에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3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거래소 지수 보세요. 3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7.39%가 오른 거예요. 지금 거래소 지수가.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값이 7.39%가 오르는 게 맞죠. 포트폴리오 잘 짜고 있었다면. 어떻게 잘 짜고 있어? 반도체도 갖고 있고 로봇도 갖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갖고 있고 2차 전지도 갖고 있고 이렇게 골고루 한 대여섯 개만 쫙 갖고 있었다면 오르는 거죠.
야, 너가 언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했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뭘 얘기했는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4,500 돌파한 게 주식 투자자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이제 대망의 5,000만 남았다. 저는 사실은 5,000 이상, 뭐 5,500, 6,000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5,000이 현실적인 목표치고요. 진짜 5,000 돌파하면, 글쎄요. 제가 뭐 이런 공약 걸면 웃기지만, 밸런스 똑같배 하루 커피 물어도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많이 오나? 왜냐면 우리가 아메리카노가 1,800원이거든요. 그 아메리카노는 무료하면 뭐 1,000잔 팔면은 180만 원인데 뭐 1,000명 더 올래나? 1,000명 안 올걸? 10,000명까지, 설마 1,800원까지 먹으려고 10,000명이나 올까? 그잖아요. 10,000명이면 1,800만 원이네. 그 정도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약할게요. 우리 지수 5,000포인트 돌파하면 그날 우리 밸런스 톡카페 아메리카노는 무료다. 다른 것까지 다 무료주면 안 되지. 아메리카노만. 왜냐면 라떼는 좋은 우유를 써서 라떼 원가가 비싸. 원두도 좋은 걸 씁니다. 네가 뭘 아냐고? 저 이제 바리스타 학원 등록했어요. 오늘부터 다닌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바리스타 학원 등록해서 몇 달 열심히 하고 해서 좀 라떼 아트 대회도 나가려는 무슨 꿈을 안고 지금 가입을 했는데 그 학원. 어쨌든 저는 돈 주고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돈 주고 배우세요. 그래야지 본전 생각나니까 열심히 배우지. 공짜로 누구한테 뭐 배우면 사실 배울 때 그 값어치를 몰라.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의 값어치를 알아주시니까 너무 다행이지만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소수의 몇몇 분은 제 값어치를 모르니까 실컷 쥐가 보고서 악플은 왜 다니? 그럼 왜 보니? 왜? 시간 아깝게. 시간은 금인데. 시간은 금인데 악플 달 영상을 왜 보고 있는 거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태어나서 어디 댓글을 달아본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아니 좋으면은 감사한 마음 가지면 되고 안 좋으면 그 다음부터 안 보면 되잖아.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악플 다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기분 좋은 날이니까. 4,500 돌파해서 기분이 좋았고. 자, 그런데 오늘 의외로 매매 동향은 좀 거꾸로 갔었다. 보시면 매매 동향은 좀 거꾸로 갔어요. 거래소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까지 외국인은 모두 다 순매도를 주식 선물까지 모두 다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기분 나쁘다. 외국인 순매도 하나 기분 나쁘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이었다. 특히 차트상으로 4,500 돌파한 거. 하지만 4,500 돌파가 바로 5,000 돌파를 이어지는 게 아니다. 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4,500 돌파는 90% 이상이고 중간쯤 한 4,600, 뭐 650 언저리에서 뭐 이렇게 조정 한번 좀 또 지난번처럼 한두 달 받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단계가 5,000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게임으로 치면 끝판왕. 그래서 저는 5,000 이상에서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바닥이 어디였죠? 여기 써 있죠? 2,284. 2,284에서 움직였다고 지수가 2,284에서 지금 오늘이 4,525거든요. 거의 2배 올랐어요, 2배. 정확히 2배가 어디예요? 2284 곱하기 2배가. 4568. 지금부터 40포인트만. 지금 오늘 4525니까 40포인트만 올라가면 2배 오르는 거라고요, 지수가. 5천 가면 2배보다 더 넘게 오르는 거죠. 6천 가면. 글쎄요. 6천 가면 거의 3배 가깝게 가는 건데? 7천 가면 3배가 넘는 건데? 근데 뭐 6, 7천 얘기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 이후에, 뭐 IMF 급락 이후에, 또는 글로벌 급락 이후에는 2배, 3배 쉽게 갔지만, 지금은 급락 이후의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맥시멈 5천 정도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5천 돌파하는 날, 우리 밸런스 톡 카페에 오시면, 제가 아메리카노에 한정해서, 10,000분까지도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10,000분이 오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와봐야 1,800만 원인데. 거래소 대형주 보였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이게 이제 매일매일 색깔이 바뀌는 거야. 그 온도차가 나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대장주야 막 했죠. 삼성전자 오늘 보합이었는데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오늘 4%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상승. 자, 그리고 어제 코스피 230위까지가 하나 빼고 다 올랐었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도 30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시가총액 상위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는 3% 올랐는데 상승이랑 하락이 비슷했잖아요. 오늘은 보세요. 오늘은 1.5% 올랐는데 상승이 396, 하락이 484.
그러면 상승 종목이 더 적죠. 그래서 포트에 대형주가 없거나 또는 반도체가 없다면 오늘 같은 날 함께 축포 터뜨리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상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 있어야지. 왜? 제가 반전로제 노래를 불렀잖아. 반전로제라고 해봤자 4개밖에 안 돼. 넷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하면 잘 찍은 거지. 업종이 뭐 한 2, 30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코스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거의 보합권 끝났는데 600개가 하락, 상승, 1000개가 하락이니까 오늘은 거래소 지수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보합이지만 거래소 코스닥 떨어진 게 오른 것보다 2배 가깝게 많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률이 좀 높았던 애들 한번 건드려 보면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갔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설명할게요. 3가지. 첫 번째는 신고가 오버슈팅이에요. 그죠? 차트. 제가 이런 차트 좋아하잖아요. 신고가 오버슈팅. 두 번째는 뭐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왜? 4,500 돌파. 얼마나 증권주의 희소식이야. 증권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관련주죠. 자, 그 다음 한미반도체가 있어요. 한미반도체 9% 올랐어요. 9%.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반도체주를 잘 찾을 수 있다면 잘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너는 잘 찾냐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잘 찾는지 못 찾는지. 자, 그 다음 항공우주 뭐죠? 바로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은 사실은 근데 방사능 근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재료가 끊이질 않네. 왜? 베네수엘라 이슈가 방사능에 또 호재가 된 거죠. 거기다가 스페이스X. 사실 항공우주는 저는 스페이스X 쪽으로 더 갖다 붙이고 싶어요. 왜? 우주항공의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풍산 역시 방산주, HD현대 마린, HD현대 중공업 역시 조선 플러스 방산인데 조선 쪽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키움증권, 증권주, LNF가 오랜만에 2차전지, LIG 넥손, 현대글로비스 오늘 자동차주 움직임이 좀 나왔죠. 자동차주. 네이버 오랜만에 네이버 4% 상승, 아주 오랜만이고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모두 방산주. 그래서 방산주, 스페이스X 이쪽이랑 증권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다 반도체까지 오른쪽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거래대금 1위야. 6조.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대금 한 1조 뭐 이랬었는데 대단하네요. 6조. SK하이닉스 거래대금 3조. 대단합니다. 한미반도체가 17조짜리가 1조 역사적 신고가 코앞에 왔죠. 한미반도체 체크해놔야죠. 신고가 뚫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 좀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좀 올랐고 네이버 좀 올랐고 미래에셋증권 아까 말씀드렸죠. 증권주 신고가 증권주 플러스 스페이스X 항공우주 스페이스X 요 정도까지가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었고요.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 자, 등락현황 쪽 보시면 토형주 1000억짜리, 얘도 1800억, 금호전기 500억, 빛가전주 500억, 포메탈 500억, 그래서 이렇게 인베니아 100억, 그래서 사실 상승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이렇게 찾기는 힘들고요. 그린광학 2500억짜리 신규 상장주, 세코닉스 1000억, 페스카로 1800억짜리 신규 상장주. 자, DI가 이제 첫 번째로 1조 가까운 어떤 종목이죠? DI를 쭉 보시면은 무슨 종목이에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반 검사 자동화 기업. 이렇게 오늘 18%가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왔죠. 즉 오늘 1조 가까운 반도체 소부장 중에 1등. 자, 보세요. 어떤 논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막 7%, 4% 오르면서 지수가 빵빵 치고 나갔죠. 그럼 제가 늘 뭐라 그랬죠? 오늘까지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어제의 기준의 중요 분석은 뭐예요? 반도체가 날아간다잖아요. 그럼 뭐 주구장창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날아가나? 아니요. 소부장도 날아갈 거 아니야. 오늘 한미반도체도 9% 올랐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보합받기 더 됐어? SK하이닉스 4% 올랐죠.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을 찾아야지. 오늘은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찾아야지. 그렇게 찾은 게 DI라고. DI 오늘 반도체 1등 1조짜리예요. 1조 8천억짜리 반도체 1등 상승률 18%,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 4% 상승, DI 18% 상승. 너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냐고? 아니요. 유튜브에서 종목 안 한다니까. 종목 어디서 했어요? 종목 선정반에서. 종목 선정반 가입해서 하루에도 가입료 뽀뽀도 남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 선정반에서 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있는 16종목 이런 거 공개할 때는 그 종목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흐름을 보세요. 이 설명을 잘 들으세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잘 갔어? 반도체 소부장을 찾아야 돼? 소부장 중에 차트, 재료 이런 걸 보면서 이 차트가 신고가 근처네? 한 방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올해 재무제표가 작년보다 거의 퀀텀 점프를 했는데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퀀텀 점프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에서 10%까지 올랐는데 굉장히 좋아졌네? 주가에 반영이 안 됐네? 까지 흐름을 쫙 찾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선정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한 것처럼 하시라고요. 오늘 뭐가 좋았네? 근데 그 좋은 것들 중에 아직 안 오른 게 뭐가 있나? 얘는 차트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재료도 좋네? 얘를 사볼까? 이런 흐름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는 오늘 이랬고 지수가 이랬고 업종들이 이랬고 특징주가 이런 게 있어요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반 또는 월간 강의를 하나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제노코도 있고 몇 가지 종목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었죠.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나라스페이스도 있고 이런 게 뭐라고요? 우주항공, 특히 스페이스X.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종목 선정반에서 뭐 했다 그랬죠? HVM 했다 그랬잖아. 똑같은 논리야. 그날 스페이스X가 팡 하고 터졌어.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잘 보면서 이상하다. HVM이 한번 움직이면 잘 갈 것 같은데 해서 여기서 있고 지금 2배가 넘게 갔어요. 2배가 3만 원에서 6만 원이 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러면 이런다. 지난 거 왜 말해? 지난 거로 공부하는 거야. 지난 거로.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100점 얘기 다 들어봐. 기출 문제 잘 보고 지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잖아. 그잖아요. 스페이스 X 관련주가 빵 떴을 때, 차트랑 이런 거 보니까 HVM이, 여기인데, 여기 HVM 딱 여기, 여기 3만원대 돌파하니까 6만원 가겠는데 7만원까지 갔죠? 어제 반도체 빵 뜨니까, 차트랑 이렇게 좋은 게 DI가 있네. 이 DI네, DI? 이런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탑 30에는 여전히 스페이스X가 계속 있어. 뭐라 그랬죠, 제가? 스페이스X 자료가 하루짜리 자료가 아니라니까. 그럼 조정받고 또 가고 반복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중심인 건 당연한 거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17조짜리가 지금 13%, 15%, 9%가 갔으면 당연히 대장주 맞잖아. 소부장 대장주. 소부장 대장주로서 움직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HPSP라는 종목이 오늘 11%가 오르면서 또 차트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스페이스 X 관련, 조선주와 방산주. 조선주, 방산주는 일단 베네수엘라 쪽이 좀 커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하루 마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탑다운으로 지수는 어땠어? 업종은 어땠어? 그리고 종목.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걸 저는 강의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가끔 봐요. 왜냐면 악플 지우려고. 지워야지 꼴보기 싫잖아. 자,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GR 알면 돼. 보통 두 번째 줄까지만 하고 끝에 줄까지 안 하니까 도대체 GR이 뭔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셋째, 넷째 줄은.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노래로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부자의 공식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부자의 공식 만든 내용으로 책을 쓴 건데요. 부자의 공식은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나의 지값과 나의 알값을 높여야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지값은 뭐냐면 그로스의 앞자지예요. 그럼 그로스는 성장이잖아요. 어떤 성장? 바로 나의 소득 성장률. 이세무사 너가 소득이 있어? 있죠. 저거 법인 대표인데. 그리고 책 써서 인지세도 받고 있고 강의하면서 강의세도 받고 있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수입도 있고 저 그런 개인 소득 많이 있는데 내 소득 성장률을 높이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을 높여야죠. 소득을 높여야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늘 우리 열심히 일하자. 내가 월급 많이 줄게. 다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동기부여 시키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소득을 높여야죠. 첫 번째는 G는 소득 성장률을 높이자. 두 번째 R값은 뭐냐면 레이트, 투자 수익률의 R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 수익률은 뭐예요?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또는 둘 다 저처럼 다 잘해 나는. 어쨌든 저는 그냥 다 잘해요. 미국도 잘하고 선물도 잘하고 뭐 코인도 하고 다 잘해. 근데 어쨌든 투자 수익률을 여러 투자 대상으로 높이라고. 그러면 높이면 내가 가능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내 소득 성장률이 평균 아마 2%에서 5% 사이일 거예요. 연봉이 매년 막 10%, 20%씩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야. 우리 회사처럼 좋은 회사 아니고는 우리 회사는 10%씩도 충분히 올라가지. 연정 씨 아니야? 근데 보통 평균은 2%에서 5%예요. 5%라고 할게요. 5%. 소득 성장률 5%. 투자 수익률 은행에 넣으면 2%밖에 안 되죠, 이자? 2%밖에 안 돼. 근데 뭐 적당히 어디 뭐 배당 소득도 하고 하면 10%라고 쳐봐. 10%. 만약에 5%하고 10%로 꾸준히 낸다. 그분은 5 곱하기 10, 50억 모을 수 있어. 진짜로. 근데 만약에 난 투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을 거야. 2%잖아, 2%. 그리고 나는 소득 성장도 5%도 안 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받던 월급만 받는 거. 2%. 소득 성장률 2%, 투자 수익률 2%. 그럼 2는 4. 평생 4억 모으는 거지, 4억. 평생 4억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억 모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득 성장률 10%, 투자 수익률 10%. 또는 소득 성장률 10%가 좀 힘들어. 그러면 소득 성장률 5%, 투자 수익률 20%. 투자 수익률 20%만 하면 여러분들 100억 먹기 쉬워요. 그러면 20%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20%를 하면은 100억 모을 수 있어. 근데 투자 수익률 20% 어떻게 할 거냐? 이세모사 함께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유튜브 회원 여러분, 올해 병오년 제가 적토마처럼 달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거래일수 3일 만에 지수가 7%가 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뭐 종목 선정반이라 이런 종목도 잘 맞고 있는데 어쨌든 또 요번 주 토요일 날도 강의도 잘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저도 부자 되고 우리 밸런스 그룹 전체 직원들도 부자 되는 그런 병원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아까 집값 말값 했으니까 첫 번째 줄만 빨리 해볼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